네, 안녕하세요. 핸드폰도 닦고, 네, 깨끗하게 잘 보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갑자기 라이브를 켜니까 다들 무슨 일인가 그러시는데요. 어, 좀 전에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요. 요즘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나 봐요. 통일이 얼만큼 좋은 것이다,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되게 놀랐었어요. 왜냐면, 이 뭐라 그럴까? 잠깐만요. 제가 이제 기사를 검색해서 보면서 이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될 일도 아닌데 정말 이게 어떻게 이게 뭔가 세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다중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어제 홍 대표가 성균관대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는데요. 그 장소에 가서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학생들이 본인이 이제 은퇴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본인은 아직 젊다, 은퇴할 나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학생들한테 코드가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학생들이 볼 때는 안 젊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히려 그 말이 꼰대적 생각으로 학생들한테는 보일 수가 있는데 아직도 그 학생들의 마음을 운 거 아니고요. 운 거 아니고 지금 정비가 덜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쁘게 정비를 못 하고 안 울었어요. 안 울었고 그러니까 제가 눈이 좀 원래가 이렇게 아침에는 약간 부어 있어요. 어젯밤에 늦게 제가 수박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래서 운 거 아니고요.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아직도 실상을 잘 모르는구나. 학생들의 마음도 잘 모르고 그리고 실제 국민들 마음도 잘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2시 좀 못 돼서 제가 그러니까 가로수길로 가볼 생각이에요. 가로수길.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에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분위기도 보고 우리가 흔히 가로수길 하면은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쪽 그 상황 같은 것도 그냥 한번 놀러 가는 게 아니고요. 그 근처에서 점심 약속이 있어서 점심 먹고 난 뒤에 사촌 동생하고 오늘 점심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먹고 그 근처로 가볼 생각인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고민이 지금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일단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 잘못된 시각이죠. 그리고 오늘 변희재 대표가 태블릿 PC로 영장 실질심사 등등 뭐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한번 가볼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젊은이들이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지 그런 부분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정말 그 북송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민변을 이렇게 타도하자라고 하는 집회가 열리길래 어제 땡볕에 걸어 나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걸어 나갔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힘을 보태야겠더라고요. 이렇게 소리 없는 외침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외침이 묻힐 수가 있어서 제가 국제형사재판소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문정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송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밝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밝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밝힐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에 정말 제소하는 방안을 함께 의논해 보려고 어제 갔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가서 딱 서는 순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유한국당 까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을 깐 적이 없습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홍 대표도 까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까는 게 아닙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침에 정말 그때 제가 어제 가서 봤던 그 페이스북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누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정말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사람이 리얼만 안 왔으면 좋겠대요. 리얼이란 건 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왔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불러도 지가 알아서 오니까.
힘을 합친다는 것은, 그러니까 보수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보수는 질이 멸렬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들은 무조건 합칩니다. 그러니까 좌우를 따지지 않고 그들 안에 들어만 가면은 잘못도 감싸고 그리고 무조건 뭉칩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잘못했어도 서로가 절대 흠을 잡지 않아요. 그 안에서는 본 것도 못 본 걸로 해요. 그만큼 강하게, 왜냐하면 피보다 이념이 더 무섭다라고,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진짜 보수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단 잘하면 싹을 꺾어요. 자라서 올라오면은 정말로 뭉개요. 왜냐면 본인의 자리가 뺏길 것 같으니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진짜 보수는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 뒤에 그들만의 그 리그의 세상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밟는구나. 그것도 잔인하게 밟아요. 죽이다 못해서 밟아서 땅에 묻는 걸 보면서 말을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저는 보수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보수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바로 진보 우파가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보수라는 이름 속에 너무 많은 걸 가두고 있어요. 무엇을 가두는지 아세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어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꼰대적 발상이죠. 왜 나이가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안에서는 서로가 힘을 합쳐야 되죠. 한 사람이라도 힘을 합쳐야 되는데, 저는 선거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웬만하면은 홍 대표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이야기를 안 하려고 제가 되게 많이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잘못했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을 때는 반성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다시 나아갈 때는 바뀌어야 하는 거죠. 똑같은 모습을 지키는 게 보수가 아닙니다. 오늘도 나빴으니까 내일도 나쁠 거고, 내일도 나빴으니까 모레도 나쁜, 그게 아니라 어제 실수했으면 오늘은 바뀌어야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걸어나가는다는 뜻에서 진보. 우리는 좌를 원치 않으니까 우파죠. 그래서 진보 우파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론적 정립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공부하느라고 정말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진보 우파의 개념과 진보 우파의 나아갈 길, 그리고 진보 우파가 왜 진보 우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쭉 정준길 변호사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토론식으로 라이브를 통해서 설명해 드릴 생각이에요. 우리는 보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수라는 이름 속에 여러분을 가두지 마십시오. 보수라는 이름으로 가만히 있어야 된다, 지금 말하면 안 된다, 나대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걸려드는 겁니다. 왜 그들만 해야 되는 거죠? 아니죠. 정치란 국민 모두가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그것을 국회의원에게 옮겨서 그 국회의원은 국민의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는 역할이죠. 본인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생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본인의 욕심을 가지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죠. 자질이 안 되면 그 자리에 없어야 됩니다. 앉으면 안 됩니다. 당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당을 대표하는 것은 당심을 모아서 그 당심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절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라이브를 켰던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 보수의 민낯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 스스로가 반성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똑바로 서야 된다면서 누가 똑바로 서고 있습니까? 또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태극기 집회 열린 지 1년이 훨씬 지났는데 똑같은 음악, 똑같은 이야기, 바뀌지 않은 모습들. 정말로 어제 정준길 변호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년 넘게 태극기 집회하는데 왜 똑같은 모습이지? 내가 지어도 작사, 작곡도 내가 해도 노래 더 좋은 거 짓겠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저렇지? 문제점은 다 알죠. 하지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다들 거부하죠. 못 들어오게 하죠. 왜냐면 그들이 기득권이 있으니까. 태극기 집회조차도 기득권이 있고요. 모두가 기득권을 가지고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거부부터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손을 잡아야 돼요.
한 명이 하면 힘든 거 두 명이 하면, 두 명이 하면 세 명이 하면, 그 세 명이 6명이 되고 9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12명이 되고 늘어나면 손을 잡고 갈 때는 쉬워져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계속 손에 꼭 쥐고 있다 보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보수 망하는 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땅바닥 치고 올 때는 이미 바닥 끝까지 들어가서 어쩌면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넘어져 봐야 일어날 수 있다고. 근데 제대로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사람들은 넘어져야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잘못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하죠. 힘을 내라고. 근데 힘을 낼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해요. 용기를 내라 그러죠. 근데 그 용기도 기반이 있어야 내는 겁니다.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 되게 쉽죠. 실제 당한 사람들은 못 일어나요. 우리는 선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가 바뀌죠?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뭐가 바뀌나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탄핵 국면에서 겨우겨우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번 선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젊은이들을 공천했어야 되죠. 이번에 선거 지원금이라고 하나요? 그게 나오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성 공천에 대한 이게 또 돈이 나오는 게 있는데 한국당 1억? 민주당 몇십억? 자유한국당 처음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었죠. 청년과 여성에 대해서 비율을 높이겠다고. 청년, 그들이 이야기한 청년은 50대였어요. 여성, 그들이 이야기한 여성은 없습니다. 여성 공천과 청년 공천 어디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도 대선 때 노력했던 청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 청년들 공천 제가 볼 땐 받은 사람 없습니다. 청년 공천은 진짜 중요한 당의 자산입니다. 당의 자산을 아끼지 못하고 정말 안에 있는 내부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욕을 하면 안 되니까 손바닥을 잘 맞부딪히는 사람들을 공천을 다 한다면 정말 저는 작년 이맘때 정준길 단장님과 함께 열심히 당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겨우 살렸죠. 적반하장 제대로 망가뜨렸죠. 누가? 홍준표 대표와 그들이. 제가 살려놓은 정준길 단장님이 살려놓은 적반하장을 보수 우파의 방송을 제대로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자유한국당을 제대로 죽였죠. 전 죽는 그 순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발버둥을 쳤었는데요. 지금은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보면서 더 심각했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오는 유여해가 되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요, 전 누가 불러서 가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갑니다. 저는 절대로 누가 불러서 그 자리에 의전 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제가 생각할 때 가서 듣고 싶은 그리고 그들 곁에 있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제가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불러서 그리고 와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 가서 얼굴만 내미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고 어려운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도 열심히 가서 들여다보고 들어보고 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못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끌고라도 다시 가서 도울 것입니다. 불러서 가는 유여해 아닌 거 몰랐나요? 세상에 그거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지금 페이스북을 했습니다. 라이브를. 네, 불러서 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요. 잘못 생각했어요. 열심히 제가 달려갑니다. 오늘 오후에도요 라이브 할 거고요. 지금 다시 설명드리지만 적반하장은 방송을 새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은 편하게 제가 텔레비전 그냥 1인 방송처럼 열심히 켜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생활의 여러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실까봐 구석구석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한테 동우님이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하는데요. 걷다 보면 진흙도 있고 꽃길도 있고 똥도 밟을 수 있고 그리고 가끔은 지나가다가 무서운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똥도 밟아봐야 닦을 줄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꽃길만 걷다 보면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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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무서워서 이상한 걸 보고 지쳐 쓰러질 수 있지만 저는 진흙을 밟아봐서 진흙을 신에서 어떻게 터는지도 알아요. 똥도 어떻게 닦을 줄도 알아요. 그리고 똥이 나오면 훌쩍 건너뛸 줄도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쳐서 쓰러지지 않아요. 다만 잠시 화가 나서 씩씩거리기나 해도 쓰러지지는 않아요. 네, 정준계 변호사님 뭐 하시냐고요? 보여드릴게요. 네,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네,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보셨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후에 이제 나가서 또 라이브 보여드릴 거고요. 열심히 현장으로 뛸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시장도 가보고. 정 변호사님. 네. 그 청계천 광장시장이라고 아시죠? 네. 광장시장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거기에 맛있는 그 마약 김밥 있죠? 그쵸? 또 있어요. 전도 있고 있는데. 빈대떡도 맛있어요. 예, 근데 그 광장시장이요. 그 근처가 청계천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 작은 공구상? 아, 네. 그 원조래요. 새우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조래요. 우리 거기도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그리고 거기가 포목상하고 한복가게 이런 것도 되게 많대요. 네. 그래서 시장도 한 바퀴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왜냐면요, 거기가 철거될 수 있대요. 아,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철거되면 아무리 이게 뭐 살기 좋은 서울이라고 해도 거기가 철거되면 그분들의 인권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글쎄, 그렇죠. 또 제대로 된 보상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분들 보상이 되더라도 또 어디 가서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여건이 마련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가서 좀 들어보면 나중에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죠. 그쵸? 당연하죠. 변호사님, 공부해서 남 주는 거 아시죠? 변호사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요즘에. 저 원래 공부할 때 공부해서 남 준다 이 생각으로 공부했었거든요. 네네. 정말 그랬었는데 저는 요즘 변호사님과 친한 게 되게 도움돼요.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변호사를 돈 안 주고 막 부리니까요. 아유, 왜 돈 안 주고 부립니까? 50원씩 주지 않습니까? 저 100원도 줬잖아요. 네, 이따가 오후에는 가로수길 한번 가보자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변호사란 직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공부해서 남 주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공부했었거든요. 공부해서 남 주자. 나 혼자 알 것 같으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공부해서 남을 주면 되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했었는데요. 저는 공부해서 남 주려고 공부했었고 지금도 남 주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여기 기사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뒤집어지죠. 여기 보면 보수 혁신 통합 시민 세력이 주도해야 된다. 전 이거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 세력이 주도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상덕 님이 젊은 청년을 위해 같이 힘써주세요 했는데 당연하죠. 청년이 55세라는 거 말도 안 돼요. 청년이 무슨 55세예요. 제가 알려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고위원일 때 제가 우리 당 청년 나이를 좀 하향하자고 제가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홍 대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도 청년이야!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홍 대표가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정말 홍 대표가 청년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저도 청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국 나이로 46, 그러니까 만으로 44살이거든요. 근데 저를 청년이라고 하면 제가 청년 나이예요. 자유한국당 청년에 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청년의 여성의 저는 공천 특혜를 받아야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명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은 정말 키워야 되는 인재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인재이기도 하지만 바로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인재인 거죠. 청년을 키워야 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꿈이고 미래니까요. 자, 홍 대표가 청년이라고 생각하면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청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셔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살아갈 만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달려봅시다.
젊은이들이 행복한 나라. 왜냐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따가 뵙겠습니다. 아, 멋진 말. 청년은 말로 기본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저도 46세. 이상덕님이 저하고 동갑인가 봐요. 만 45세. 청년 아니네요. 저는 청년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만 44세. 저보다 그러면 나이가 많으신 거네요. 몇 개월. 네. 친하게 지내요. 이상덕님. 네.